지난해 7월 한 20대 여성은 평소에 좋아하던 남성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남성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가족의 수술비 1,5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여성은 도와주면 사귈 수 있다는 남성의 말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귀자 말을 하면서도 돈을 달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성매매까지도 권유했습니다. 성매매를 해서 번 돈까지 남성에게 보낸 여성. 알고 보니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도박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교묘하게 채우는 수법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1944년 영화 가스 등에는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 아내를 정신착란으로 몰고 가는데요.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 연인 간의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서 자주 이 단어가 들리는데요. 문제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또는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행동.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가스라이팅은 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도 있고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이제 범죄 한 학사 정도의 이제 수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굳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도 분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좀 가야죠. 자, 4천만 원. 근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받아내고 사귀어줄게 계속 뭐 만나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사귀지도 않았고 돈은 돈대로 뺐고 그게 4천만 원이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 여성이 성매매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난 이게 뭔가 싶어요. 실제로는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사귈 수 있다. 근데 사귀고 싶은데 일단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한 건데요. 총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4천만 원을 줬다고 하고요. 돈을 마련하는데 부족하니까 성매매도 권유를 해서 실제로 성매매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가 뒤늦게 지난 5월에 알아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대부분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범죄를 좀 나눠서 보면은 우선 경찰은 일단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물론 이 자체가 참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돈 주면 사귀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돈 받으면 사귀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면 사귀겠다고 말을 하고 돈 뜯어낸 거는 사기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매매 알선 등입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알선 등에 포함되는 게 성매매 권유도 있고 강요도 있거든요. 경찰은 이게 폭행은 없었지만 이거는 강요 아니냐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매매 처벌법에 있는 성매매 알선 등 또 그중에 이제 강요로 이제 구속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이 상황을 야, 너 나한테 돈 좀 줘. 근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네가 성매매를 좀 해서 나한테 돈을 줘. 그러면은 알았어, 성매매 할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피해자분을 또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단 경찰에서 사건화를 한 과정만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이게 이제 검찰에서 이 죄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재판에 가서 어떻게 유무죄가 가려질지 현재로선 전 굉장히 좀 약간 물음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자발적으로 송금을 했잖아요. 남자에게. 아마 남자는 나중에 이제 그 재판 과정 중에 사실은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귄 거나 진배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성매매, 알선, 권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매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트 앱이 있고 실제로 이건 진짜 데이트 앱이 나쁜 앱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앱도 있더라는 식으로 이제 지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여성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돈을 입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송금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내가 그 부분에서 뭘 잘못했냐. 본인이 성매매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개연성이 지금 이게
경찰에서는 일단 사건화가 됐지만 이게 어떻게 이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굉장히 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악성인 이유는 남자가 결국은 이제 여성의 애정을 조건으로 조정했다. 그리고는 여성이 최악의 추락까지도 결국은 사귀자는 미명 아래 사실은 여자를 몰아넣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악성 범죄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뭐 영미권 국가가 사실 범죄 죄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죄명이 있느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 입법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쟁점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를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난맥상이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지금 그래서 영화에서도 결국 44년도 영화를 보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스라이팅이 왜 가스라이팅이냐, 집에 그 당시에는 가스 등밖에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가스 등을 이제 계속 낮춰놓고는 집을 화나다고 계속 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회적으로 거의 관계가 끊어진 이 거의 우울증 환자 같은 여자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집이 화난데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하여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화난데 깜깜하다고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착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과연 이 그 사법 절차 내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이 사건도 두고 볼 사건으로 보여요. 예. 자, 송 기자, 그런데 최근에도 뭐 정말 황당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7월에는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 자매가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3시간 정도 폭행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에 어머니의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매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사주를 한 겁니다. 그 내용도 좀 황당한데요. 너희가 재벌가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길을 흔들어대서 결혼을 막고 있다. 내 엄마를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꼬드겼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또 10여 년 전에는 아버지를 때리라고 폭행하도록 지시해서 실제로 폭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이 자매들? 자매들 같은 경우 첫째는 징역 10년, 둘째와 셋째는 징역 7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죄목이 존속 상해 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사주한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은 2년 6개월에 그쳤어요. 예? 왜? 2년 6개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해 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상해 교사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내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상해를 이렇게 가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니 이게 사실상 이 세 자매를 완전히 조종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도 자매들은요. 저분은 잘못 없어요. 우리 책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이 사실 얘기 나누고 있는 가스라이팅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법을 적용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하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조종당한 사람이야를 또 쉽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조종당해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됐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르게 보는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판단에 대해서는 좀 이게 달갑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 진짜 이 교사한 사람이 2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행은 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후에서 조종한 게 입증이 안 되는 이상 사실은 그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도 사실은 주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사 책임을 묻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문제는 한 가지 이제 뚫고 나갈 그 방도가 없는 건 아닌 게 사람을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한 채 이런 식의 일종의 세뇌 과정을 거치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생깁니다. 원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 조정한 사람에 대해서 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새로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조정한 죄 이런 것들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리고는 그렇게 조정이 되면은 판단 능력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거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행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럼 짧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좀 진단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좀 그런 거? 그걸 알 수 있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예. 제가 뭐가 뭐, 됩니까? 어쨌든 사실은 당사자는 매우 조정당하는 거를 그렇군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게 없군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